동지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박 정권의 반기를 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무소속 당선자들이 많다는 걸 유념해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우리 신민당에 그나마 표를 준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박정권 유신 체제에 도전하면서 야당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 하면은 수권을 명령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1979년은 민주회복의 기치를 든 신민당 김영삼 체제의 출범에서부터 유신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11.6 사태에 이르기까지 줄기찬 민주회복의 투쟁의 격렬한 작용과 반작용이 점철되는 한 해로서 그 기록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부가세는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전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세 실시하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째서 부가세 때문에 물가가 30%가 뛴다는 말이야? 부가세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죠. 공장도 가격이도 10%, 중간 도매상에서도 또 10%, 소비자가 또 10%,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10%씩 붙여야 되는 줄 알고 전부 10%의 세금을 붙여서 팔고 사니까 30%씩 뛰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를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일본이나 대만이 이해를 못 시켜서 실시를 못 하고 있겠습니까? 여하튼 세금 많이 내라 해서 좋아할 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틀린 소리가 될 거야. 나는 선거에서 안 져. 이 대책이 뭐야? 이래가지고 전국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 면목이 없습니다. 김영삼이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국민이 수권을 명령했다는 거야. 각각 김영삼이가 그 야당한테 표를 준 것은 그 자기의 야당성 회복 덕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가 아무리 날뛰어도 비추진입니다. 하나 YS가 하는 짓을 보란 말이야. 1.1% 이겼다고 해서 정권이 완전히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 이대로 둬서 되겠어? 역사는 순간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정권이 왜 제명까지 강행하면서 YS를 국회에서 추방시키려고 했던가? 그 궁금증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 정권은 신민당이 1.1%의 지지를 더 받게 되자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고 급기야 큰일 났다는 말을 신음처럼 토해내면서 제명과 함께 국외 추방까지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YS가 당권을 장악한 뒤에 나타나지만 미 국무성이 박 정권에게 YS를 부속하지 말 것과 YS는 정부를 자극하지 말도록 종용했던 것에서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상황은 대치정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대진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하는 데는 이변이 없겠지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경호 실장이 해요? 의장 선출에서부터 꼴보기 싫은 걸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표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이 대표는 구국의 정치인 아닙니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간단치가 않다니. 이변이 생기면은 국회가 만신장이 되는 줄 알아. YS의 당권 도전의 첫 실험 무대나 다름없었던 백두진 의장 선출 저지 투쟁은 YS의 주장에 모든 의원이 동조, 불참하고 최고위원 6명과 성원영 원내 총무만 참석함으로써
이 대표의 지도력과 지도 노선은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반면 YS는 급부상했습니다. 제 10대 총선은 국민들이 우리 신민당에게 여당보다 더 많은 표를 던져줌으로써 박 정권의 권력을 우리에게 이양할 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야당 내부에서도 정권 이양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까? 기자 양반들도 다 알면서도 뭘 그렇게 싸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당권에는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당권을 잡든 유신 헌법은 개정시켜야 될 것이고 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한방중과 당권에 도전해서 총재가 되면은 제도 속에 안주해온 야당 체질을 바꾸고 유신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란 단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도전이야. 이 도대체 김 부장 뭘 하고 있는 거야? 각하, 이 김영삼이는 이거 안 됩니다. 총재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사방에 떠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자를 믿어도 된다는 것이야? 염려 마십시오. 막아. 절대 안 돼. 알겠어? 예, 각하. 이 당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바람이 거세다면서요. 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저나 각하께서도 신민당을 이 대표 체제로 가야 안정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당신들 나를 정말 사꾸라로 만드는 거 아니요? 사꾸라라니? 아이고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사꾸라라뇨? 차지철이 지가 뭔데 야당 정치 공작까지 하고 다니나? 이대로 있다가는 차 실장에게 우린 완전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각하도 참 문제야. 경호 실장이 정치방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끔 하시니까 말이야. 응? 차 실장 이러는 거 각하가 뒤에서 지원 안 해주면 이게 가능하겠어? 돈도 무지하게 뿌리고 다닌답니다. 정부에 돈 주는 묶으면서 차지철이 지원해 주는 게 이 차지철이 일만 때문에 이게 될 일도 안 되겠어. 차 실장 뒤에는 각하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보안사에서 민간에 대한 정보 활동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보안 사람 하면 전두환이 아니가? 아니 이 전두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차지철이가 문제지. 이 차 실장의 월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YS는 절대 안 된다는 각하의 지시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고. 이 차지철이하고 이철승 대표가 오늘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 과연 온건 노선의 이 대표가 YS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지. 선거는 자금하고 조직인데 현재로 봐서는 DJ는 연금 중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고 하여튼 야당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되겠어. 마침내 신민당 전당대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명 야당과 민주회복의 기틀을 내걸며 1차로 백두진 의장 선출 반대에서 강성 이미지를 보였던 YS와 상도동 캠프로 불려지는 이른바 YS 계보는 고지 재탈환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고 신민당 대표로서 온건 노선과 참여하에 개혁을 부르짖어왔던 이철승 역시 대표 연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이 권력 심장부였습니다. 막대한 조직력을 가진 이철승 노선과 차지철의 철저한 마크를 당하고 있는 김영삼계는 막판까지 누가 신민당 총재에 당선될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대로 1차 투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었습니다. 이때 1차 투표에서 3위를 했던 이기택이 김영삼을 지지하고 4위를 했던 신도안 계보의 일부가 이철성을 지지,
결국 김영삼은 이철성을 제치고 총재에 선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박정희와 차지철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YS의 당선은 유신 체제하고의 정면 대결을 예고하는 첫발이었으며 곧이어 계속되는 외신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는 그동안 정부만의 독점물처럼 여겨졌던 남북 문제, 통일 문제까지 언급했으며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박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섬뜩한 주장이었습니다. 대체 김영삼이 지가 뭔데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거야? 뭐 야당 총재 자격이라면 그런 정도 발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봐요, 김 부장. 이 나라에서 언제부터 야당 총재가 통일 문제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기 시작했어. 이게 다 정보부가 물러 보이니까 그게 함부로 그렇게 짓거리는 게 아니오. 야당 총재가 통일 문제를 논했다 해서 딱 감옥에 다 잡아 넣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 잡아가둬야 될 일이면은 당연히 잡아가둬야지. 아니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요? 왜들 이래요?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언성들을 높여요. 그 왜 이렇게 김 부장은 김영삼이를 두둔하는 거요?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경색되는 것보다는 자제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요? 그만들 둬.